주목해볼 뉴스 두 가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실적과 컨퍼런스 내용들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로봇 이야기까지 만나보시죠. 엔비디아는 오늘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467억 4천만 달러, 1달러 5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매출이 460억 6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달러 1센트를 각각 웃도는 그런 수치인데요. 아주 살짝 상회했습니다. 모두 작년보다 50% 넘는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감에 대비해서 투자자들을 놀래킬 만한 성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는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각됐던 건 2분기 매출에 중국향 H20 판매가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컨센서스보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부진했던 데다가 H20의 출하 지연으로 인해서 GPU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인식되지 못했고요. 엔비디아 측은 정상 출하가 가능했다면 매출의 80억 달러가 더 반영됐을 거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2분기 실적에 대해 AI가 폭발적으로 연산 수요를 늘리고 있고 블랙웰과 루빈을 플랫폼으로 삼아 향후 5년간 3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블랙웰에 대한 중국 허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GPU 수요는 초과 상태라면서 Everything is sold out, 다 팔리고 이제 없다면서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한편 주목해볼 만한 건 젠슨왕의 새로운 도전 로봇 부문에서의 실적 성장세였습니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이 더 속도를 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올해 1분기에 로봇 매출이 5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해 전년 대비해서 72%나 급증을 한 가운데 올 2분기는 5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현재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나 그록 등 생성형 AI의 모델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AI 칩 위에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이 로봇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지, 특히 AI 칩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장악 방식이 로보틱스에서도 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향한 엔비디아 인사들의 말말말도 체크해보시죠. 젠슨왕 CEO는 AI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난 CES 2025에서는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오고 있다면서 로봇의 이 대중화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콜레크레스 엔비디아 CFO는 로봇공학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수십억 대의 로봇, 수억 대의 자율주행차, 수십만 개의 로봇 공장과 창고 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투자 전망과 노란봉투법 수혜 기대감에 로봇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실적 부진 속에 오늘 반도체주는 하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향후 관련주 투자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함께 만나볼까요? 주가 희비가 교차하는 쪽이 하나 더 있습니다. HD라는 같은 이름 안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은 상승, 현대미포와 중공업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조선 계열사 3개사 중 2개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쳐서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조선 및 방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2월에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업 재편은 양적 그리고 질적 대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최근에 완료한 바 있어서 우리도 그에 맞춘 행보로 조선과 방산 역량을 이렇게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흡수합병에 대한 매수 청구권 기준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점이 부각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주가는 하락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향후 시너지 기대감 속에서 주가를 키우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그룹주 안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 소식에 대한 증권가 코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은 사업 재편을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 그리고 신시장 진출 가속화를 주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합병 발표가 돛을 세우는 대장함대라면서 마스가 협력에 선제적인 대응을 나선 점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HD현대조선그룹의 커버리지 3개사 모두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하면서 HD한국조선해양의 목표가는 48만 5천 원으로 17% 가까이 올려잡았고요. HD현대중공업은 65만 원으로 8.3%, HD현대미포는 27만 원으로 거의 6% 가까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조선업의 넥스트 챕터 다음 장을 주목하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발행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미 정상회담으로 조선업의 협력 확대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높아지는 캐나다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을 주목했고요. 또 그룹 내에서 이제 조선업 사업 구조 개편이 이뤄지니 이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 정부가 번스 클래프튼 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혔다는 점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미 실무진 간의 첫 회의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향후 마스가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번스와 툴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한 법이고 미국 내에서 한국안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도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온 가운데 향후 우회 가능성,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엇갈린 주가의 HD현대 그룹주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할지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 장 마켓 시그널 만나봤습니다.